지난번 김종인 전 대표와 제가 단독으로 만나서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그때 김 전 대표가 안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더군요. 들어보시죠. 대권 후보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게 여론조사에 의해서 올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국민의 지지도가 높으니까 대통령 후보 반열에 올라가 버린 거라고요. 자기가 무슨 대통령을 하기 위한 무슨 준비도 하나도 있지 않고. 저 때까지만 해도 김병민 의원님, 김종인 전 대표가 안철수 후보를 좀 준비를 안 된, 좀 약간 어린아이 취급하듯이, 물론 뭐 김종인 전 대표의 어떤 경력에 비해서 정치 경력이 짧긴 하겠습니다만 다소 좀 부정적이었던. 저 정도면 굉장히 순화된 거고요. 지난 4.13 총선 과정 때 김종인 전 대표와 안철수 그 당시 대표 간의 불협화음을 생각해 보면은 이건 뭐 공동적 뭐 꿈도 꿀 수 없는 거죠. 예.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 김종인 전 대표가 후보로 출마해서 본인의 역할, 공동정부 구상을 발표했을 때만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와 함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놨는데 갑자기 안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생각하고 빠진 겁니다. 근데 지금이야말로 비로소 김종인 전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 건데요. 저는 오늘 오전에 있는 이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을 잡았다 생각을 해요. 예. 제가 어저께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토론회 전까지가 단일화의 마지노선이다. 단일화의 마지노선이다. 이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 오늘 이제 5차 토론이지 않습니까? 오늘 있는 토론회에서조차 안철수 후보가 제대로 된 존재감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한다라면은 오늘 정책 토론회예요. 경제 일자리 가지고 토론하는 건데 여기서 지난번 토론회처럼 하게 되면은 홍준표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문재인 후보랑 이렇게 맞상대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안철수 후보는 또 뒤에 소외된단 말입니다. 예. 그럼 더 이상 대통령 선거 끌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통합정부 구상을 발표하면서 새롭게 판을 안철수 후보 중심으로 끌어당기게 되면 주도권 싸움이다. 한 번 더 판을 흔들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당장의 단일화가 하루 만에 시동 걸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단일화의 전초기지 예. 역할로서의 통합정부 구상을 어느 정도 발표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저희가 또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 안 후보가 발표할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첫 번째는 김종인 영입 카드인데 두 번째는요. 정성희 위원께서 조금 전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개헌 의지를 분명하기 위해서 2020년도에 예정돼 있는 국회의원 금배지 선거,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맞추는 임기 단축 카드. 이 말은 5년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스스로 줄이겠다라는 정말이지 파격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일까? 김병민 의원님. 네. 어제 또 저희가 또 기자들이 취재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전해지기로는 김종인 대표가 안철수 후보에게 개헌하자. 그리고 대통령 임기 5년에서 3년으로 줄여라. 그거 받아들여라. 받아들이면 내가 합류하고 그거 안 받아들이면 나는 그냥 빠이빠이다. 이게 애당초부터 김종인 전 대표가 후보로 출마했던 본인의 생각인 거예요.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개헌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안철수 후보가 받을 확률이 꽤나 높다고 생각합니다. 3년 줄일 거다. 지금 이대로 선거 치르면 해보나 마나거든요. 근데 저는 핸드폰을 살 때 항상 고민하는 게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도 5년 약정해라 그러면 저는 절대 안 삽니다. 5년 약정은 안 산다. 조금 성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네. 2년 약정이나 1년 약정을 고르게 돼 있는데 지금의 대통령 선거라는 게 온전한 선거의 과정이 아니에요. 예. 원래로 치면 12월 달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급박하게 대통령 탄핵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 두 달 60일기가 동안에 빠르게 선거를 치르지 않습니까? 지난 토론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유권자들이 했던 얘기가 참 뽑을 사람 없다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수적이고 중도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선거를 사실상 포기한 입장 속에서 홍준표 후보로 표가 이렇게 올려가는 생각들이 발생하는 건데 일단은 개헌을 골자로 해서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한다 그러면 일단은 개헌을 하겠다고 하고 임기를 단축하는 후보를 뽑아놓고 3년 뒤에 승부를 보겠다고 생각하는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적으로 정치 공학적으로 판단한다라면은 이러한 유권자들을 위해서 3년을 받을 확률이 있고 그리고 명분을 생각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폐해를 극복해야 된다는 개헌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안철수 후보가 과연 안 받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병민 의원님 지금 휴대폰 몇 년 약정이에요? 저 지금 아직도 3년 약점이라 한참 남았습니다. 이렇다는 건데 정성희 위원님. 개헌 카드, 개헌론자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인다는 것. 근데 사실은 대권의 욕심 앞에서 대통령 임기를 스스로 줄인다? 이게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카드는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이 욕심.
일상적인 상황이라면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5년 단임이 그렇게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년 중복이든 뭐 5년보다 이상이든 어떻게 임기 내에 뭔가 개혁을 이루고 업적을 남기려면 좀 탄탄하게 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권한이 집중됐을 때의 폐해에 대해서 막 온몸으로 실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든 줄이고 의회로 양분해서 대통령 중심제를 이 권력을 분산해야겠다는 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고리가 지금으로선 하나밖에 없어요. 헌법을 개정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개헌밖에 없다. 개헌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사실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문재인 후보는 반대론자입니다. 지금 현재 뭐 상황에서는 개헌의 원칙적인 그런 얘기한 거 외에는 필요성에서 얘기하지 예.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본인은 5년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좀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보통 상황이라면 뭐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뛰어가서 하지 않았겠지만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다급한 상황에서는 일단 하는 게 중요하지. 하는 게 중요하다. 2년 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라고 예. 해서 저도 받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두 분은 받을 것이다. 박성준 전 대표님께서 정부를 직접 경영을 해보셨으니까 이 개헌이라는 게요. 여론조사 결과도 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박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개헌 필요합니까?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개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개헌에 대한 논의 충분히 해야 하는데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예. 이게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임기만 결정하는 것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의 틀을 전체를 바꾸는 것이 돼야 되는데 개헌이라고는 큰 과제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정말 복잡한 문제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안철수 후보가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저렇게 3년 임기를 하고 간다. 안철수 후보의 공약은 거죠. 2018년에 지방선거, 내년이래. 지방선거하고 개헌에 관한 국민의 뜻을 같이 묻겠다. 국민투표 한번 하겠다. 예. 같이 물어서 거기서 국민의 의사가 받아들여지면은 2020년에 선거를 같이 가겠다는 거거든요. 국민들께서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개헌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어떤 그 의지라 그럴까 여러 차례 뭐 표명된 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3년 대통령 저는 본인의 의지는 밝히는 것으로 좋고 대통령 길이 점점 멀어지는 입장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예. 이 전제가 하나 있어요. 3년 대통령으로 하면은 2020년 대통령 선거 때는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된다 그러면 출마할 수 있나요? 현행법으로는 출마하지 못하게 됐을 거래요. 현행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대통령의 임기를 연임을 하든지 할 때는 현직 대통령은 출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그것이 가능하다면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르는데 다급한 처지를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다급한 처지를 보여준다. 이 칼럼. 근데 사실 3년 단임 대통령이라면 뭐 크게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청와대만 들어갔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실? 되자마자 레임덕이겠죠. 되자마자 레임덕이다. 그 어차피 지금 이렇게 탄핵 사태로 무시무시한 말들 많이 나와요. 휴대폰 약정도 나오고. 대선이 이제 예. 사실은 비정상적인 과정과 이렇게 시기도 그렇고 치러지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힘을 강력하게 받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뭐 지난해 말부터 이게 나왔던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3년이라는 건 정말 승부수를 띄우는 건데 사실은 이 권력을 잡겠다고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 그 어느 누구가 하루라도 더 길게 하면 길게 했지 줄이고 싶겠습니까?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를 장담할 수 없는 후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정말 승부수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미국 대선을 봐도 왜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부시도 마찬가지였고 오바마도 마찬가지였고 당선되자마자 재선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상황을 보면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고 만약에 저는 가능성이 좀 희박해 보이지만 내각제로 만약에 2020년 뭐 개헌을 통해서 내각제로 된다면 그 이후에 뭐 총리랄까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볼 수 있겠지만 4년 중임제라면 말 그대로 3년만 하고 끝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후 기자회견인데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 뭐 5분 전에도 뭐 자신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게 또 정치인의 마음이니까. 네. 예전에